폴리시법은 폴란드에서 유행했던 방법으로 밀가루와 이스트, 효모죠. 그리고 물, 요 세 가지를 미리 반죽을 해서 이스트가 발효돼서 한 배에서 2배 정도 이스트가 증식돼서 이 밀가루가 올라오면요. 그때 냉장고에 저장해뒀든가 하루 정도 저장해뒀든가 아니면 직접 본반죽을 할 때 사용하게 된답니다. 이 폴리시법을 쓰게 되면은 좋은 점이 이스트 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로 이스트 냄새가 안 난답니다. 덜 나죠. 안 나는 정도로 느낌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발효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발효가 잘 일어나서 빵에 볼륨감이 있고, 세 번째는 또 미리 발효시킨 것이라 이스트에서 발생된 발효 산물에 의해서 빵의 풍미가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꿈밤 정원에서는 이 폴리시법을 쓰고 있답니다. 폴리시법은 간단하답니다. 밀가루와 물을 1대1로 해서 제가 지금 밀가루는 800g을 준비했고요. 물은 700g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스트는 밀가루 양의 1%, 800g에 약 8g을 준비했답니다. 인스턴트 이스트죠. 요거를 잠시 두어서 이스트가 풀리게 해준답니다. 보통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과 가을, 겨울이 다른데 이 폴리시법으로 2배 정도 부풀어 오르게 정도 하게 되려면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면은 폴리시법이 이제 2배로 부풀어 올라서 완성이 되면은 냉장고에 두었다 다음날 쓰게 된답니다. 이 폴리시법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묵은 반죽법을 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위생상 안 좋다고 생각할 텐데, 빵 반죽을 하고 남은 반죽, 그거를 상온에서 하루 뒀다가 그 다음날 썼죠. 오늘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남은 반죽을 내일 반죽에 또 한 10% 정도 섞어서 썼답니다. 그것이 이제 묵은 반죽법이고, 이건 폴리시법이죠. 거의 과정은 똑같은데, 단 다른 거는 묵은 반죽에는 소금하고 버터나 이런 설탕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폴리시법에는 소금이나 버터, 설탕이 안 들어가고 밀가루와 이스트와 물만 가지고 사용한답니다. 지금 한번 밀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줘서 이것도 넣어주고요. 뭐 특별하게 뭐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숟가락으로 그냥 섞어만 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섞어서 저어서 한 번에 섞지 말고 두 개니까 또 요거 반 정도 섞겠습니다. 이 밀가루와 물의 관계, 보통 폴리시법을 할 때도 밀가루와 물을 1대1로 써요. 1대1로 쓰게 되는 방법이 있고, 밀가루 양보다 물의 양을 적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밀가루와 물을 1대1로 썼을 때, 그때는 이제 유산균 발생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젖산이 많이 발생되고, 밀가루보다 물의 양을 적게 사용했을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초산의 발생이 좀 더 된답니다. 우리가 샤워종, 호밀빵 만들 때 샤워종 쓰죠. 샤워종은 이 공기 중에 젖산 아니면 밀 껍질에 붙어있던 젖산을 발효시켜가지고 젖산과 초산을 식초죠. 식초가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밀빵을 만들 때 사용하죠. 호밀은 글루텐이 아니기 때문에 초산 가지고 빵의 볼륨을 만들어준답니다. 빵을 만들 때 보통
직접법으로 그냥 바로 모든 반죽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방법, 그리고 스펀지법이라 해서 예비 발효시켜서 본반죽에 섞어서 하는 방법, 그게 있고요. 요 폴리시법은 샤워종과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충만 섞어놔도 된답니다. 물론 아까 물하고 이스트를 물에다 풀었죠. 물에다 풀어서 그 다음에 밀가루를 넣기 때문에 이스트가 한쪽에 몰리지 않고 물과 함께 골고루 섞였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둬서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냥 상온에 둬요. 보통 발효실에 두는 게 아니라 일반 상온에 두어서 2배 부풀어 올랐을 때, 2배 부풀어 오르면은 이 반죽이 완성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 꼼팜 정원에서는 과거에 샤워종을 넣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폴리시를 만들어서 폴리시법으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샤워종과 이 폴리시법이 다른 점은 샤워종은 공기 중에 젖산균 아니면 밀가루 껍질 겉표면에 있던 젖산균을 증식시켜서 만드는 방법으로 이 젖산균이 젖산을 생산하고 또 초산도 생산한답니다. 그래서 젖산과 초산의 역할로 풍미가 더 좋아지고 호밀빵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 폴리시법은 천연 재료에 천연의 젖산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효모를 사용해요. 효모를 넣었기 때문에 효모가 밀가루에서 증식하면서 젖산을 생산한답니다. 젖산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생산하죠. 알코올을 생산해서 빵에 풍미를 좋게 해준답니다. 물론 젖산이 들어가서 또 반죽이 더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게 잘 해주죠. 그래서 약간 이 착각을 약간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 샤워중은 공기 중이나 밀가루에 붙어 있는 젖산균을 이용해서 부풀어 올린 거고요. 균을 증식시켜서 부풀어 올린 것이고요. 이 폴리시법은 효모를 이용해서 효모를 증식시켜서 알코올이나 젖산 산물을 만들어내서 빵의 풍미를 높여주는 것이랍니다. 이 효모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인스턴트 이스트 효모를 넣었죠. 이스트하고 효모는 같은 것입니다. 효모를 넣는데 이 효모는 빵에 들어가는 효모예요. 효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와인을 만들 때 넣는 효모랍니다. 물론 또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가 다르죠. 결국엔 효모라는 것은 밀가루 속에 있는 당을 이용해서 첫째 알코올을 만들고 둘째로 탄산가스를 만든답니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1차 발효할 때는 27도에서 1시간 반 발효시키는데 27도에서 발효시킬 때는 빵의 풍미를 좋게 알코올 같은 걸 생산하는 풍미를 좋게 하는 그 온도대예요. 이스트가 증식해서 그런 알코올 산물을 만들어내는 온도대이고 2차 발효의 38도라는 것은 이스트가 왕성히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서 빵의 볼륨감을 스펀지처럼 볼륨감을 만들어줘서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개떡을 먹었는데 개떡은 발효시킨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 떡 같은 거죠. 근데 밀가루의 그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서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 폴리시법도 약간의 그 밀가루와 물의 양을 동량으로 썼을 때 밀가루보다 물의 양을 적게 썼을 때 그 이스트의 반응 방식이 약간 달라져요. 밀가루와 물의
양이 동량일 때, 이때, 그리고 발효 온도가 20에서 32도 정도 됐을 때는 초산균보다 젖산균이 더 많이 발생되고, 밀가루와 물의 양 중에서 물의 양이 적을 때, 그때, 그리고 온도가 10도, 10에서 20도 온도대일 때, 이때는 젖산균과 초산균 중에서 초산균의 발생이 더 많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면은 더 풍미가 좋은 빵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샤워종을 만든 것과 폴리시를 만든 것, 물론 샤워종을 만드는 게 더 풍미를 좋게 해주지만 폴리시를 법을 사용하는 것은 풍미도 좋게 해주고 또 볼륨감, 빵의 이 부피도 볼륨감도 좋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꿈팜정원에서는 폴리시법을 쓰고 있답니다. 물론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직접 모든 재료를 섞어서 배합해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만 발효시켜서 나머지 재료와 발효시키는 스펀지법이 있어요. 스펀지법이 있고, 이 폴리시법은 조금 다른 것이 반죽에서 소금을 안 넣고, 지금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만 넣는데 소금이나 다른 재료를, 설탕이나 재료를 안 넣고서 폴리시법을 발효시킨 거죠. 그래서 스펀지법과 폴리시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구분에서 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 나라별로 그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채용해 오는 것이죠. 아까 스펀지법의 1차 발효라든가 폴리시법으로 해서 발효시키는 방법,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묵은 반죽을 이용하는 방법, 다 방법은 먼저 효모를, 이스트를 발효시켜서 이스트의 이 활성물질, 알코올이나 아니면 대사산물을 더 많이 발생시킴으로 해서 최종 빵이 만들어졌을 때 풍미를 좋게 해주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볼륨감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꿈팜정원에서 폴리시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폴리시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나름 빵을 만들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꿈팜정원에서는 폴리시법을 쓰고 있답니다. 좀 아무래도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감이 있지만, 또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어필이 되는 것이기에 꿈팜정원에서는 폴리시법으로 빵을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꿈팜정원에서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폴리시법 제빵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감사합니다.